이것은 그냥 서론입니다만 나에게는 아무래도 잊기 힘든 유소년기의 기억이 있습니다. 도호쿠 지방의 어느 주택가에 살고 있었는데 아마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었을 때 일입니다. 그때는 확실히 평일 아직 날이 밝을 시간으로 부모님도 여동생도 집에 없었고 나는 혼자 만화를 읽으면서 여유있게 집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는 소리가 나서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은 열쇠로 열고 들어오기 때문에 인터폰을 누를 일이 없습니다. 여동생은 위험하다는 이유로 혼자 있을 땐 인터폰이 울려도 나가보지 마 라는 말을 듣지만 나는 남자이인데다가 애매한 나이이기도 해서 스스로의 판단으로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집의 인터폰은 카메라가 달려있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몰래 문구멍을 통해 내다보고 아는 사람이라면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집에 아무도 없는 척하면 되니까 발소리를 죽여가며 신중하게 현관까지 가서 맨발인 채로 문구멍에 몰래 눈을 갖다 댑니다. 문 너머에 서 있는 것은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과 조그마한 여자애였습니다. 여자애는 남성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에 조심스러운 자세로 서 있었고 입학식 같은 때 입을 것 같은 살짝 나들이풍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등에 가방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둘 다 얼굴 생김새까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내가 모르는 사람들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나는 꽤나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기도 한 게 제가 사는 맨션은 세대수가 많아서 경비도 잘 되어 있고 정말로 모르는 사람이 집을 방문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문구멍을 내다보기 전까지는 같은 맨션에 사는 아주머니가 야채라도 갖다 주려고 하나보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정도였습니다. 서 있는 위치로 봐서는 남성 쪽이 배를 누른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일단 안정을 찾기 위해 다시 한번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여자아이 쪽은 어쩌면 여동생의 친구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만 동생과 같은 나이대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혼자서 응답하는 게 조금 두려워져서 다시 인터폰이 울리기 전까지는 없는 척을 하기로 합니다. 몇 초 후 다시 구멍으로 내다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일단 저녁에 귀가한 엄마에게 이야기했지만 엄마도 그런 손님은 짐작도 안 간다고 해서 결국 그 두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모른 채 끝납니다. 소심했던 나는 그 여자애가 뭔가 사건에 휘말린 애였다면 어떡하지? 라는 망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 한동안 계속 걱정했었습니다. 이상이 서론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나는 몇 번을 혼자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상경에서 우여곡절 끝에 비정규직 사원이 되어서 지금은 돈 없는 학생들이 살만한 낡은 아파트를 빌려서 살고 있습니다. 지은 지 30년은 지난 건물이라 이 아파트의 인터폰에도 카메라는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입주하자마자 바로 고장났습니다. 보증회사에 연락했더니 고쳐주겠다고 했습니다만 필히 평일 낮 시간에 내가 직접 공사 입회를 해야만 했고 그것 때문에 일부러 월차를 내는 것도 짜증나서 벌써 반년 이상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온라인 게임으로 밤을 새우면서 친구와 지겹도록 전화로 떠들어대고 있었습니다. 토요일이라서 새벽 3시를 지나 겨우 게임을 끄고 곧 아침이 되겠지만 조금이라도 잘까 하고 이불을 깔고 누웠을 때였습니다. 하며
짧게 현관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놀라서 몸이 굳었습니다만 곧바로 큰일이다. 벽이 얇아서 옆집에서 시끄럽다고 찾아왔나 보네. 생각하며 불을 이미 껐기 때문에 자는 척하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잘못은 있다고 봅니다만 겨울 새벽 4시경은 아직 어둡습니다. 그런 심야라고 해도 좋은 시간대에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정말 무섭습니다. 하지만 역시 신경이 쓰여서 숨을 죽이고 이불에서 기어나와 불은 꺼둔 채로 몰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봤던 양복 차림의 남성과 여자아이의 일이 잊혀지지 않는 탓인지 누가 왔는지를 하나하나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이 됐습니다. 신중하게 슬쩍 문구멍을 내다보니 흰머리에 덩치 좋은 남자가 서 있습니다. 모든 일을 보증회사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는 시스템이라서 아파트 주인과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서 이 집 주인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주민들과의 교류는 없습니다만 어느 집이나 비교적 젊은 사람 아니면 학생들밖에는 살고 있지 않음은 분명합니다. 쓰레기장 관리나 공용복도 청소를 할 때조차 관리회사 사람이 오는데 소음 트러블 같은 성가신 사안에 집주인이 일부러 찾아올까요? 관리회사 사람은 점퍼나 위아래 이어진 옷을 입어 잘 알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는데 이 남자는 트레이닝복에 후드가 달린 점퍼를 입은 모습으로 겨드랑이에는 핑크빛과 흰색이 주렁주렁 달린 뭔가를 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모르긴 해도 분명히 사복으로 보입니다. 나는 그쪽에서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일단 문에서 떨어져 어떻게 할지 고민합니다. 집주인이라면 조금 욕먹으면 끝날 일이지만 저는 그 사람이 집주인이 아니라는 느낌이 점점 깊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전까지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다면 모를까. 내가 친구와 전화를 끊은 것은 이미 1시간 가까이 지났을 텐데 이런 한밤중과도 같은 시간에 찾아온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부자연스럽습니다. 현관에서 어찌할 것인지 생각하고 있는데 남자가 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그러나 본데? 생각하며 귀를 기울이자 역시나 불평을 해대는 말투로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봤지? 갑자기 하게 됩니다. 예상했던 말과는 달라서 뭐지? 하면서 문에 귀를 대고 들어봅니다. 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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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겨우 문 하나 사이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의미를 알 수는 없지만 뭔가 위험하다고, 절대 나가선 안 된다고 몸의 위험을 느낀 나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다시 이불 속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뭔가 맞지? 어이. 원래 벽이 얇은 아파트라서 이상한 억양을 가진 남자의 목소리가 4평 남짓의 원룸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고 그저 속으로 그냥 빨리 가 라고 빌며 떨고 있었습니다. 몇 분간 그렇게 울려 퍼지던 소리는 어느샌가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돌아갔나? 살금살금 현관으로 가서 숨을 참고 문구멍을 내다보았는데 구멍에 얼굴을 바짝 대고 계속 이쪽을 들여다보는 남자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으악! 하고 뒤로 자빠질 것 같았습니다만 너무 놀라서 비명도 나오지 않았던 게 다행이었습니다. 무서워. 이제 그만해.
라며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날이 밝을 때까지 조용히 부들거렸습니다. 오전 11시쯤에 눈이 떠지고 동쪽 방향에 놓인 문구멍으로 밝은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구멍으로 내다보았지만 공용 복도와 주차장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게 뭐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심야의 통화는 그만두자고 결심하고 나는 그때의 일을 잊으려 했습니다. 그 일이 3개월 전의 일이고 이야기는 지난달로 옮겨옵니다. 어느 애니메이션계의 이벤트에 내가 예전부터 좋아했던 게임 회사가 부스를 내는 바람에 나는 혼자서 모 이벤트 회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목표인 부스 외에도 여기저기 둘러보고 늘어서 있는 포장마차도 몇 곳 들르며 놀고 있었는데 행사 막바지에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담당하고 있는 디자이너가 나타났습니다. 이때다 싶게 이야기를 들려주어서 나는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내가 돌아갈 때쯤에는 주변은 완전히 정리하는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텐트 같은 것을 해체하기 시작하는 것도 있어서 방해가 되면 안 될 것 같아 길을 돌아 벽을 타고 회장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손님들은 거의 다 나간 후라서 이벤트 끝 무렵인 곳에는 조금 있긴 했지만 오전과는 완전히 다른 쓸쓸한 분위기입니다. 철수되는 미소녀나 로봇 인형 등을 바라보면서 걷고 있는데 회장 구석에 롤리타 옷을 입은 여성이 서 있습니다. 그녀는 회장의 구석이라고 해야 하나 모퉁이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라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핑크색 하늘거리는 드레스를 입었으니 핑크 롤리타라고 해야 할까요? 뭔가를 읽고 있는 것도 전화를 걸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서 있기만 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아마 화장실에 간 친구라도 기다리는 거겠지 생각한 나는 특별히 신경도 쓰지 않고 그녀의 뒤를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봤지? 보았지? 순간 소름이 쫙 돋습니다. 여자치곤 묘하게 낮고 쉰 듯한 이상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대로 지나갔으면 좋았을 것을 나는 놀란 나머지 그 자리에 굳어버렸고 하필 그녀의 바로 뒤에 서고 말았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눈이 멋대로 롤리타 쪽을 바라보고 맙니다. 다리가 떨려 움직일 수가 없어 계속하여 쳐다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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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며 속으로 빌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롤리타의 머리는 자기 머리가 아니고 번들거리며 붉은색의 가발 같았습니다. 뒷모습이라 잘 알 수는 없었지만 남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봤지? 나직이 속삭이는 소리라도 이 정도 가까운 거리라면 잘못 들을 리가 없습니다. 일전에 심야에 우리 집을 찾아왔던 남자와 비슷한 이상한 억양의 기계적인 목소리로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봤지? 기계 같은이라는 것은 사람의 목을 통해 나오는 목소리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뱃속에 보이스 레코더가 삽입되어 있어 그 소리가 울려 퍼지는 듯한 겹겹이 뭔가에 쌓여있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롤리타는 갑자기 팟 하고 차렷 자세를 하더니 빠르게 중얼중얼거리면서 양손으로 머리카락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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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롤리타는 그렇게 말하면서 양손을 써서 긴 머리카락을 좌우로 벌렸습니다. 나는 보고 싶지 않아, 보고 싶지 않아, 보고 싶지 않아 라고 속으로 생각했지만
아무래도 롤리타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커튼이 열리듯 머리가 열리자 원래는 뒤통수여야 할 거기에는 대머리처럼 번들번들하게 되어 있었고 어쩐지 사람 얼굴 같은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눈알이 없는 눈구멍이 2개, 점이 찍힌 것 같은 콧구멍이 2개, 멍하니 열린 이빨이 없는 입 같은 구멍이 1개.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나는 왜 하는 이상한 비명을 지르며 겨우 뛰어서 도망 나올 수 있었습니다. 패닉 상태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신주쿠로 향하는 전철에 타 있었습니다. 그 이상한 롤리타가 전철 안까지 따라온 것은 아닌지 내심 두근거리며 돌아보았지만 다행히도 그날은 아무 일도 없이 집에 돌아와서 잠에 들 때까지 이렇다 할 이상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다 해도 백발 남자의 일도 있어서 하루 종일 어디를 가도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지금까지 백발 남자도 롤리타도 만나는 일은 없습니다. 한동안은 현관문을 누가 두드리는 것은 아닌가 불안했지만 몇 주가 지나서 그것도 겨우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전날 이벤트에서 주문한 주문 생산 설정 화보집이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부재 중이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너무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둘러 토요일 오전 중에 재배송 지정을 하려고 전표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그러자 전표에 번호 아래라고 해야 하나 바코드 부분을 덮어 쓰듯이 메모가 쓰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봤어. 나는 목소리로 나오지도 않는 비명을 지르며 부재 통지표를 손에서 떨어뜨립니다. 연필 같은 것으로 확실히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도대체 나보고 어쩌라는 건지요? 액막이나 소금 같은 것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들고 다니는 부적을 온몸에 덕지덕지 붙이고 살고 있습니다.